그리고 가장 신박한 기능은 바로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10 FE 사자마자 해야 할 설정 1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최대한 원 UI 7.0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로 구성을 했고요. 전작인 탭 S9 FE 대비 AI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만 설정하실 분들은 챕터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탭 S10 FE가 비록 LCD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크모드 화면으로 눈의 피로도는 줄일 수 있거든요. 다크모드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라이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크 모드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바로 밑에 이 다크 모드 설정으로 들어가면 예약 시간에 켜기를 켜서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정에서는 이렇게 시간으로 예약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도 설정을 하시면 어두운 곳에서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온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은 기본적으로 15초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 너무 빨리 꺼지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꺼야 되는 설정입니다. 자동 회전이 불편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 자동 회전을 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화면을 손으로 덮어 소리 끄기와 손으로 밀어서 캡처를 꺼주시면 되고요. 물론 필요하신 분들은 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태블릿에서는 이런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끄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홈화면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넘기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기능이 거슬리는 분들은 홈화면에서 한번 꼬집어서 다시 좌측으로 가시면 되고요. 미디어 페이지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해보면 넘어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잠금 화면 꾸미기입니다. 이번 원 UI 7.0에서 또 한 번 많은 변화가 생긴 기능 중에 하나이죠. 먼저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길게 눌러서 시계의 크기나 글자 색상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시계의 크기를 상당히 크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25 시리즈나 S24 시리즈처럼 위치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크기만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크게 하고요. 그리고 색상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자동으로 켜주겠습니다. 또한 이 글꼴도 바꿀 수 있고요. 굵게와 가늘게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에 보면 하단에 날씨 정보 표시와 그리고 시계 위에 날짜 표시가 있는데요. 원하는 분들은 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젯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젯들이 많이 추가되었으니까요. 위젯도 추가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 좌측 상단에서 배경화면을 눌러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 인식된 인물 사진을 사용을 하시면 프레임 기능과 효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새롭게 생긴 기능이 이 추천 기능이거든요. 자, 이걸 누르면 AI가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죠. 네,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홈화면 꾸미기입니다. 원 UI 7.0으로 바뀌면서 홈화면 설정과 퀵패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이렇게 꼬집어서 위젯을 보면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류도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위젯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더의 크기도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크게 한 폴더에서는 폴더를 팝으로 띄우지 않고도 바로 이렇게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화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앱의 크기를 3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앱 라벨도 없앨 수 있습니다. 앱 라벨을 없애면 이렇게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킥 패널도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내리면 이렇게 한 번에 끝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좌측에서 내리면 알림이 나오고요. 또한 이렇게 상단에 있는 편집을 눌러서 보면 이 패널들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서 이 빠른 설정창 설정을 눌러서 보면 함께 보기가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예전처럼 퀵패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과 퀵패널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내려야지 끝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화면 왼쪽 상단 내려 열기를 누르면 반대로 설정이 되고요. 네, 이걸 켜고 하면 좌측을 했을 때 퀵패널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알림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돌비 애트모스 설정입니다. 탭에서 10FE를 구매하시면 돌비 애트모스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거든요. 소리를 들어봤을 때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소리가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 탭에서 10FE는 듀얼 스피커이기 때문에 꼭 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이 갤럭시 탭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죠. 바로 이렇게 퀵패널에서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켜고 나서 이렇게 길게 눌러서 설정에서도 이렇게 더 자세하게 4가지 중에 골라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뒤로 가기를 눌러서 보면 음량 평준화 기능이 새롭게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기능을 켜면 이제 소리가 갑자기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음량 설정도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앱별로 음질과 음향 효과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빠른 동영상 탐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내가 찍은 동영상이나 영상 파일을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빠르게 보려면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스와이프를 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재생 위치를 골라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유튜브처럼 이렇게 화면을 2번 두드리면 5초씩 앞으로 넘기거나 그리고 뒤로 5초씩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좌우로 스와이프 하는 기능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모두 재생을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재생 버튼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시 재생하는 것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꿀팁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면 갤러리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어 앱을 켜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더보기에서 별도로 눌러줘야 했거든요.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동영상 재생을 눌러서 비디오 플레이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갤러리 앱에서 메뉴를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갤러리 정보로 들어가서 버전 부분을 계속 연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갤러리 랩스가 켜졌다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갤러리 실험실이라는 것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죠. 원래 이게 갤러리 랩스였는데 갤러리 실험실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 UI 3에 있는 항목에 보면 필름 스트립 비디오 플레이어 모드에서 플레이 비디오 버튼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 이렇게 동영상 재생 버튼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누르면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로 재생을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램 플러스입니다. 제가 구매한 탭 S10 FE는 256GB여서 램 용량이 12GB입니다. 그래서 이 램 플러스 설정을 되도록이면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기본 설정은 4GB로 되어 있는데요. 8GB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에서 메모리로 들어가서 하단에 램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8GB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 설정이 4GB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초에 8GB로 설정을 하면 전원이 재부팅이 되고요. 그러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여덟 번째로 멀티태스킹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 설정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초기 설정이 모두 꺼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켜주셔야 됩니다.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멀티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 4가지 기능을 모두 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좌우 어느 쪽이든 이렇게 밀면은 바로 이렇게 멀티 화면을 사용할 수 있고요. 태블릿에서는 이 기능이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렇게 앱을 실행할 때마다 상단에 줄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팝업 창과 분할 화면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버튼이 뜨죠. 그리고 도구를 올려서 여기서 3분할 화면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3분할 화면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네, 화면의 위치도 바꿀 수 있죠. 아홉 번째로 알림 내용 숨기기 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알림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다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알림으로 들어가서 잠금 화면 알림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알림 내용 숨기기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탭 S10 FE와 갤럭시 스마트폰 간에 문자 및 전화를 연동해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설정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잠금 화면에서 알림창을 보면 네, 이렇게 앱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10번째로 S펜 기본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서 S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에어 커맨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단에 일반과 컴팩트가 있는데요. 컴팩트를 선택을 하시면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어 커맨드 아이콘이 상당히 거슬리는데요. 이렇게 거슬리는 분들은 에어 커맨드 아이콘 표시를 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에어 액션 기능이 꺼져 있는데요. 제가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으로 이 제공되는 S펜은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서 연결이 안 되고요. 이 S펜 프로를 구매를 따로 하셔야 에어 액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손글씨 보정 기능입니다. 이제 탭 S10 FE에서도 S펜 필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손글씨로 글을 쓰면 줄을 자동으로 맞춰주고 보정을 해줍니다. 이 아이패드의 스마트 스크립트와 유사한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기 상단에 보면 손글씨 자동 보정 기능을 눌러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글자를 써보면 비스듬하게 써도 자동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줄을 맞춰서 보정을 해주고요. 하지만 이 드라마틱하게 글자 자체를 보정해주는 것은 아니라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편해진 것은 이제 새 노트를 켜도 이 기능은 그대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12번째로 계산 모드 기능입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삼성 노트에도 계산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우측 상단에 더보기로 들어가서 계산기 모드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 뜬 것처럼 이 계산기 모드를 켜게 되면 손글씨 자동 보정 기능이 꺼집니다. 한번 써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노트를 불러오면 계산기 모드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걸 켜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손글씨 보정 기능이랑 계산기 모드를 동시에 안 되나요? 13번째로 AI 셀렉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에 있던 스마트 셀렉트와 기능이 통합된 것이고요. 엣지 패널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누르면 바로 AI 기능이 작동하고요.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선택한 개체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들이 자동으로 뜹니다. 또한 더보기를 눌러서 보면 이 GIF 만들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언어 모양을 눌러서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글자 부분이 선택이 되고요. 번역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고요. 14번째로 제미나이 활용하기입니다. 탭 S10 FE에서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불러오는 기능이 안 되고요. 이렇게 빅스비만 불러올 수 있거든요.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이 좌우 모서리에서 이렇게 쓸어 올리면 제미나이를 이렇게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또한 전용 키보드 붓커버를 구매하신 분들은 AI 키를 눌러서 제미나이를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미나이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제미나이를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앱과 연동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확실히 이 빅스비보다는 자연스럽죠? 네, 맞습니다. 제미나이를 호출해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여러 앱과 연동하여 작업을 처리해 드립니다. 확실히 빅스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좌측에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파일이나 사진 등을 올려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이 재미를 넘어서서 숙제나 업무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박한 기능은 바로 유튜브 영상에서 제미나이에게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줍니다. 대신 긴 영상을 분석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이 기능을 이렇게 바로 사용하려면 항상 좌우 모서리에서 제미나이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관해 물어보기를 눌러보시면 되고요. 음성으로도 되고요. 이렇게 채팅 형식으로도 키보드로 글자를 써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분석해줘. 사용자가 요청한 영상 분석입니다. 소개. 이 비디오는 4월 3일에 출시된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제약사항은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미나이 앱이나 키보드 북커버에서 제미나이를 불러오면 별도로 URL을 입력을 하셔야 요약본을 볼 수 있고요. 15번째로 내용 읽어주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삼성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탭S 10 시리즈에 있는 주요 내용 읽어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AI 기능이 빠진 단순한 내용 읽어주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나 선택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AI 버튼을 누르면 내용을 바로 읽어줍니다. 반도체 공정 1 나노차 개발 돌입. 네, 이렇게 자동으로 뉴스를 읽어주는데요. 그리고 내용 건너뛰기도 되고요. 빠른 재생도 됩니다. 16번째로 나우바입니다. 탭S 10 FE에서도 나우바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이머나 녹음을 하다가 이렇게 홈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좌측 상단바에 보면 이렇게 타이머가 동시에 표시가 되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팝업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S25 울트라처럼 음악을 듣다가 홈으로 나가면 상단바에 뜨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만 나우바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우바를 설정을 하려면 설정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나우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현재 모드나 그리고 앱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7번째로 달라진 배터리 보호 설정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배터리 보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 중으로 켜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설정 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은 100% 완충 후에 계속 100%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95%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최적화는 기본과 최대를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최대를 선택하면 총 4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설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이 배터리 잔량 표시도 켜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18번째로 게임 맞춤 설정입니다. 이 기능은 원UI 7.0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고요. 말 그대로 게임별로 주요 설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게임 허브에서 우측 상단에 더보기를 눌러서 게임 부스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별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서 각 게임별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게임 최적화, FPS, 그리고 화면 해상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최적화는 성능과 균형, 배터리 절약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FPS는 초당 프레임 수를 별도로 지정해서 5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해상도도 별도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설정을 하면 항상 저장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탭S 10 FE가 기능적으로는 전작인 탭S 9 FE 대비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과거 몇 세대 전에 AI 기능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그냥 최신 기능인 갤럭시 AI를 별도로 넣어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원UI 7.0에만 들어가는 기능들이 다수 추가되어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정해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탭S 10 FE 사자마자 해야 하는 설정들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